네,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가 배심원이 돼서 의견 나눠보는 국민 배심원 시간입니다. 지금 티벗 들어오시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투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촉법소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시키느냐 이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촉법소년 범죄 뭐 이런 논란들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다가 10대 소년이 잡혔는데 혹시 그렇게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던 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서 이걸 남용한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촉법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촉법소년이 뭔지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그렇죠. 같네요. 뭐 소년들이 뭐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남성, 여성의 그런 소년이 아니고 네. 19살 미만인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소년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19살 미만에서 14살까지를 범죄 소년이라고 범죄 하고요. 소년이요. 그리고 14살 미만에서 10살까지가 촉법 소년입니다. 복잡하네. 그리고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은 범법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 범죄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는 형사처벌은 해요. 형사처벌은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해서 벌을 많이 가볍게 해줍니다. 네. 그런데 촉법 소년 10살부터 14살 미만까지는 뭐냐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이 안 이점 근데 거죠. 범법 소년은 아예 그러면 형법도 소년법도 적용을 안 하는데 촉법 소년은 뭐가 다르냐면 네.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소년법을 적용해서 뭐 가정법원에서 위탁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소년을 송치를 한다거나 뭐 경고를 해서 이 반성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 촉법소년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살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4살 미만이 아니라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게 나이를 어떠냐. 낮추자. 그러니까 13살부터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만 14세 미만인데 이걸 좀 낮추는 게 네.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주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입니다. 지금 티벗에 들어오시면 투표로 의견 남기실 수 있는데요. 현행 만 14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연령을 좀 하향하는 게 좋겠느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 실태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죠. 승용차에 한 사람이 매달려서 지나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매달린 사람은 경찰이네. 경찰관이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이동한 거리가 무려 1km입니다. 와, 1km를 설마 저 안에 운전자가 하지만 범인은 촉법 소년이었는데요. 와, 이럴 수가 있어. 이 사건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중학생이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친구들이 왜 이럴까? 무지막지하게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를 하니까 네. 그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악용을 한다 이거죠, 아이들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이 촉법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그 현황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절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늘고 있다고 보여지고 폭력도 늘고 있다고 보여지죠.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흉악범죄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 연령대의 범죄에 대해서 좀 억압하거나 제한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거죠.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 네. 태국, 타이, 인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살 미만,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말레이시아는 10살 미만이고요. 굉장히 낮구나. 한국하고 독일, 일본 같은 곳들이 이제 지금처럼 14살 미만을 네. 촉법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촉법소년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 주마다 그냥 청소년들이란 사법 처리가 다른데 대부분 범죄 소년 연령 상한을 18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좀 다르게 처벌을 한다는 거고요. 영국도 촉법소년 개념은 없고 범죄 소년을 10살부터 18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법무부가 만 13세로 낮추자 이 안을 좀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목소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어요. 지난 2020년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그러니까 2024년까지 계획인데 거기서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의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큰 진척은 없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네. 뭐 발전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의 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현재 경찰서와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곳인데요. 현재 교육생들은 총 8명, 그중에서 4명이 촉법소년입니다. 넌 그렇게 생각해? 14세부터 사고 치지 말 것? 그럼 형사 책임을 벗어날 때부터 사고 안 치면 되는 거야? 촉법소년 규정에 대해 이들은 범죄 행위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건 자기들이 너무 기회를 잘 주는 알고 건데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 거기에서 생각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 알고 법의 보호를 받는 걸 보호가 아니까 아니고 그냥 기회를 편하게 아유. 자기들의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요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난 안 걸리겠죠? 이게 좀 뭔가 라고 잘못된 것 당당하게 같아요. 얘기를 네. 하죠. 알고 악용을 하는 거죠. 이런 촉법소년의 연령 논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소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법이 제정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거기에 맞춰야지 돼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년의 범죄는 그 소년만의 책임이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법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년들이 그저 일탈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소년들이 만약 일탈하면 우리가 아주 혼내줄 거야 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무조건 그냥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른 탓이에요. 오로지 어른 탓이지 애들 탓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어른이. 애들이 나쁜 부분으로 흐르지 않을 만큼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변호사님, 요즘 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촉법소년의 이 범죄가 흉악범죄로 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 뭐 작은 어떤 생계형에 가까웠다라면 네. 최근에 보신 것처럼 차량절도 또 이렇게 집단 폭력 같은 좀 강력 범죄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서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 촉법소년들이 어쨌든 그래도 처벌이 있는 건데 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들이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들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보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나쁘게 배우다 보니까 네. 아예 나는 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행동을 했으면 어느 정도로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걸 찾아보고 남용하고 있다. 법의 맹점을 청소년들이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안처럼 연령을 하향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큰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일단 낮아지면 지금부터는 벌써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이 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본인도 사실은 청소년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서 좀 주장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티버스로 들어오시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투표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의견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 14세 소년들의 흉악범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국가인권회의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범들 중에서 14살이 안 된 청소년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줄곧 0.1%에서 0.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를 한두 살 낮춘다고 해서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괜히 그럴 수도 범죄자라는 낙인만 그렇죠. 찍게 오히려. 되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는 수도 있죠. 게 네, 또 어렵네요. 반대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현행을 유지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는 부작용을 막지 않고 현행을 네. 유지하려면 당장 나이 한두 살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긴급 보호 처분을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바로 수용을 한다든가 이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장치들을 좀 두텁게 하면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티벗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투표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낮추라고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향이 압도적으로 96% 압도적이네요. 변호사님도 부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갸우뚱하시면서 놀라셨는데 예, 어떤 의미일까요? 저렇게까지 낮추라는 네. 의견이 지배적일지 몰랐어요. 네. 다만 이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 거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럼 다른 예방-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범죄를 아예 나가지 않게끔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낮추지 않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